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장구한 시간을 흘러서 변산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변산시대에 관련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변산, 변산에서 만들어진 법문. 그걸 이제 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행적과 관련된 것은 이번 시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니까 언제나 처음에 시작해서 잘 못했다가도 마무리만 잘하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법성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변산의 타이틀이 뭐가 붙냐면 제법이 붙어요. 영사는 근원이 붙어요. 익사는 전법이 붙어요. 여기 전은 구를 전이에요. 이게 법을 실질적으로 굴렸다. 맞죠? 이게. 그리고 변산시대는 제법이에요. 제법에는 꼭 교법도 되지만, 이 교법과 관련된 좀 폭넓은 교법까지도 우리가 삼아볼 수 있죠. 그래서 회상을 창립의 준비한 것까지도 제법의 범주에 포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변산 제법성지는 크게는요, 내변산, 외변산으로 나누어져요. 내변산까지는 소태산 대종사의 역사입니다. 외변산은 이 교서 창립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주로 이제 하섬에서, 우리 하섬 있죠? 하섬에서 이게 9종교서인데 7종교서를 그 내변산에서 이제 외변산, 하섬에서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내외변산을 합쳐서 우리는 지금은 넓은 의미로 제법성지, 맞죠? 법을 제정했다 해서 제법성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과정을 빨리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봅시다. 자, 34쪽 펴보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우리가 보통 이 제법성지와 관련된 것을 정산종사께서 복례 제법상 이렇게 말했어요. 제법성지라고 하면 저기 하섬까지 가니까 더 이렇게 보면 넓은 개념이 돼버리고, 복례 제법상 하면은 주로 내변산 중심의 의미가 되지만 뭐 이렇게 대충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 그러니까 방언공사가 마무리, 여기 제가 될 즈음 그랬는데 마무리 된 즈음 이렇게 되어 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국문학적으로 보면. 제가 또 잘못 쓴 거예요. 이게 쓰다 보면 그래요. 예. 그래갖고 영광경찰서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조사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가지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위조지폐냐, 독립자금하고 관계가 있냐, 하여간 모든 것을 조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여기서 이렇게 영광에 오래 있으면 계속 이 시비가 붙겠다는 어떤 감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산을 찾죠. 근데 말씀드렸죠. 부안 변산 쪽을 보니까 맑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맑은 기운은 학명이다. 그런 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이제 다녀오시죠. 1차로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법인성사가 마치자, 법인성사가 이루어지자마자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산종사를 월명하며 파견 보내시죠. 미리 사람 보낸다고 항명스님께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파견 보내고 당신은 다시 김제 무학산 금산사에 다녀오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양력으로는 12월 달이죠. 음력으로는 10월 20일 이때 변산에 입산하게 됩니다. 변산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때 입산 동기를 밝히고 있죠. 이 원불교 교사에도 밝혀져 있는데, 단연간 복잡했던 정신을 휴양하고 또 회상 창립의 교리 제도를 초안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강 선포예요. 그리고 사방 인연을 연락하여 회상 공개를 준비하며 험난한 시국에 중인의 지목, 이것도 큰일을 했을 겁니다.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더 플러스를 시키면 여기에 그 이제 방언뚝을 하고 이제 방언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해도 한 6년 7년 정도 뭐 짧게는 4, 5년에서 6년 7년 이렇게 그 짠기 소금기를 빼야 되나 봐요. 물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빼고 나면 그래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윗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괜찮은가 봐요. 이게. 근데 이제 가물어지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소금기가 세게 올라오니까 이게 작물 이렇게 해독 이렇게 소금기에 그래서 수확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붙고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그 기간에는 아마 영광에 있는 것이 영산에 계시는 것이 그렇게 썩 그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가 여기에 플러스 1 하나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보면 29세 때 그 29세 말 거의 12월이잖아요. 말에 변산 입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0대부터 30, 31, 32, 33 그리고 34세 초입까지 대충 그러면 이게 5년간이에요. 5년간을 변산에 계셨다. 변산에 주거지를 두고 이제 영광도 내영하고 다른 데도 다니시고 했지만 주거지를 변산에 두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례 제법상의 시기입니다. 이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현재 원불교에 있는 모든 그림에는 다 삭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뜻도 안 맞아요. 당신은 그 일반 똑같은 모습에 불교로 따라지면 거사로 거기에 그 모습으로 계셨던 건데 이렇게 머리 깎은 모습으로는 뭔가 우리의 욕망이 투여된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거사의 모습으로 복례정사에 머무르고 이때 내가 이것도 잘못 쓴 거예요. 사막팔절 앞에다 써놨더라고요. 이게 사은사요 사막팔절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은사요 사막팔절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실수 이거 미스예요. 저의 미스 잘못된 사고 방식. 저희가 말을 할 때 사은사요 사막팔절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사막팔절 사은사요 하면 안 돼요. 번호도 웬만하면 4438로 가야죠. 3844로 가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없으면은 3844로 가야 되는데 있으면 4438로 가야 맞습니다. 너무 쉽게 그런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조선불교 혁신론, 수양연구 요론을 초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여간 정산용산을 변산 밖으로도 보내시고 해서 세회상 공개를 위한 숙세의 인연들을 만나는 과정이 되고 이때 관심 입정, 견성 성불 관계된 이 성립업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후에 원기 9년에 이제 우리가 회상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총부건설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대운사님 석동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날 때 김남천 일가 있잖아. 김남천, 김해월, 이청풍 이런 분들이 1년간 수호를 하다가 원기 10년부터는 이축풍 선생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요. 이후에는 이보국, 전종환 이런 분들이 수호하다가 실상동 주민인 고진관 일가에게 위탁 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기 33년에 오창건 선진의 발의에 의해서 석도암을 중수해요. 다시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6.25 한국전쟁 때 결국은 뭐 이제 공비들 소탕한다는 걸로 해서 그 일대 집들이 다 이제 다 이제 소각시켜 버립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소각되는 것이죠. 아마 이때 이제 실상초당도 다 소각되는 겁니다. 다 소각돼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원기 63년, 그러니까 1978년에 원강선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강선언을 우리가 인수하게 됩니다. 원강선언. 페이지 141쪽 펴보세요. 이 원강선언에 지금 정산종사 추모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강선언에 가면은 이 정산종사 추모탑, 원래 총부에 있었는데 새로운 정산종사 탑이 만들어지면서는 이 탑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쪽 이전한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가시면 반드시 이 추모탑에 가봐야 된다. 가서 그 뒤에 가보면은 그 추모탑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그 글에 어떻게 썼냐면 변산성지 월명함에 최초로 파송된 세회상 법인제자 월명 실상간 험준한 정산로를 밤마다 오르내리시던 망고 신의 혈성제자 실상초당 교강성포와 교서 편정에 보필의 성을 다하신 편수제자 내장 만덕을 거쳐 신용에서 법통을 이으신 종통열의 정산종사를 이 추모탑으로 길이 기린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변산 이공전 선지님이시죠. 재법성기 성역 장엄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변산 재법성지 사업회를 원기 64년에 발족해서 65년도에 자 원기 65년도에가 뭐냐면 교황성포 60주년이에요. 올해가 몇 주년? 100주년. 이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이 석두암터 북쪽 자연석 위에 제가 말했죠. 석두암이라는 것이 거북바위가 있고 또 여기 또 작은 바위가 하나 있었다고 그죠. 그 사이에다 석두암을 진 거예요. 자, 가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작은 바위석 자연석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지금 자 36쪽 펴보세요. 이 사진이 바로 여 밑에 이렇게 바위 보이죠? 네. 이게 그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대도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석은 석두암 부엌의 절반쯤 걸려있던 바위예요. 이게 부엌에 이렇게 걸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기념비 자연석 위에 4기각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서문성교무가 많이 한 건데 이건 괜찮은 이야기라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서문성교무가 여기서 오랫동안 떠든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맞는 말 같아요. 서문성교무 얘기에 의하면 이 4기각은 밑에 4개 있죠. 이렇게 밑에 4개. 그것은 사은을 상징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3층 기단을 세웠죠. 하나, 둘, 3개. 이건 사막을 상징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뭐 몇 미터 여기서 이제 알아놓으세요. 오석이 뭐예요? 검은돌에다가 대산종사의 그 친필인 일원대도를 음각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여기 안에 일원상도 있고 사막도 있고 사은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 뒤에 범산 이공전 선진이 지은 글이 있어요. 그것을 여산 권도갑 선생의 글로써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권도갑 선생님이 그 아내분이 전주 교도 그 서전주 교당 교도님이기도 했고 이 권도갑 선생님이 저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우리도 전부 다 이렇게 막 조금씩 다 붓글씨 쓰기 하고 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한 번씩 다 붓글씨 쓰고 제가 어릴 때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학원도 좀 다니고 해서 붓글씨를 제가 좀 써봤거든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진짜 글씨가 좋아요. 그래서 이분 글씨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석두암터에 복례정사 석두암터라고 하는 이렇게 해는 그
이렇게 표석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안 봐.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시면 보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이 사람 참 묘하더라고요.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봐. 유심히 살펴서 뭐가 있나 보들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물어봐요. 가서. 몰라요. 그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건 안 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런다면 다른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건 작은 대로 잘 봐주고 큰 건 큰 것대로 잘 봐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봐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봐주고 이게 대종사님의 사상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용신법 얘기하는데 우리 교전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 우리 교전에 빠진 게 있다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전에는 돈이 없으면 없는 데가 빠져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없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안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내변산에서 이 얘기고, 자 여기서 그 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디냐면 37쪽 펴보세요. 근데 여기 이런 데도 비 있죠? 이게 어떤 모양, 측면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측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이게 측면에 찍기가 곤란해. 아니, 그러니까 두 장을 넣어야 되니까. 제가 한 장 넣기도 버거운데, 지금. 그러면 이게 측면에가 이게 교전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책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요 모양으로 돼 있어. 이게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주면 가면은 그런 것을 싹 봐야 돼요.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디테일하게 그런 걸 보고 야, 이렇구나. 이걸 교전의 뜻을 교강의 뜻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자, 여기는 원불교 제법성지 복례정사 석두암터 원기 4년 김이 10월이 음력이죠. 음력 10월 소태단 대종사 변산에 드시어 월명에서 법인기도 회양하시고 여기 회양 나오죠. 여기서 월명에서는 원래 정확하게는 월명 쌍선봉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회양하시고 그 아래 초당에서 초당은 어디예요? 실상초당. 이게 초가집이라는 소리예요. 교강이 뭐예요?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펴신 후 여기 정사 짓고 갑자 4월까지라고 딱 나오죠. 여기가. 그러니까 5년인 거예요. 5년. 갑자년 5년. 정산종사 등 2,3제자 데리시고 새 교법 제정과 수견들을 제후 만났다는 거죠. 제후로 새 회상 공개를 준비하시니 거룩할사 이터전 새 회상 원음의 산실 이어라. 문장이 참 좋죠. 내용들을 깔끔하게 문장 맛이 있습니다. 범사님 참 문장 잘 쓰십니다. 이게 뭐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 정도 문장을 쓰기가 이런 문장을 보고도 이 내용을 알아봐야 돼요. 이제 제가 이게 진짜 변산을 쭉 살폈는데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스스로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짧은 문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쭉쭉 읊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정리됐죠? 가면 이게 다 봐야 돼요. 그냥 쑥 보고 그냥 뭐 괜찮네 하고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내변산이죠. 내변산. 자, 외변산 쪽 살펴볼게요. 외변산.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입산하신 후 정산 송규 그리고 오창건 선님과 함께 월명암 옆 쌍성봉에서 법인기도 회양을 하죠. 이때 거기서 보면은 섬이 보여요. 저 섬 잘생겼다. 꼭 연잎이 떠있는 모습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종사가 원기 46년 1961년에 이 변산 쌍성봉에 올라 당시 소태산 대종사께 하신 감상을 떠오르면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섬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면 변산 쌍성봉 위에서 바라보아라. 일찍이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다 하시며 선 모양이 새우 허리처럼 굽어 새우하라고 하섬이라 부르던 이름을 연하, 하섬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꽃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인연이 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도 알아보시고 원기 47년 1962년에 교서 편수 기관인 정화사가 이곳 하섬에서 이제 머무르면서나 자 우리 이 전서에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여기서 이제 그 제정을 합니다. 마무리를 했다는 소리예요. 뭐냐? 예전 원불교 성가, 정산용사 법어, 세전, 원불교 교사, 원불교 교원 이 7대 교서를 7대 교서죠. 이게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죠. 그리고 원불교 초기교단의 기관지 및 사업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묶어서 교고총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편수해요. 교고총관이 6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교고총관을 딱 그 문헌으로 이제 찍어놔 버렸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숙이돼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권을 찍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기 72년, 1980년에 하섬 원음탑이라고 세워서 이곳에 교서 편수도량임을 기리고 있어요. 책을 이제, 여기는 책이 이렇게 책 모양인데, 거기는 책을 펼친 모양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펼쳐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뒤에 그림 있나 모르겠네요. 있죠? 책 펼쳐놨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펼쳐놓은 걸로. 자, 이 글도 참 멋있어요. 변산 제법성지의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뭐예요? 용 이렇게 있으면 눈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야 이제 용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승천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섬은 원기 50년대 세회상 7대 교서의 편수 도량이었다. 내변산 실상동에 처음 펴신 새 원음이 외변산 하섬에서 50년대 결집이라 기화자 원음 반백년 성지로다 변산이여 세회상 7교서 4등불에 엮어내고 인류의 합창곡들 4당잔에 읊었나니 두둥실 영광의 꽃섬 원음도량 하섬이어라. 이렇게 이제 돼서 이게 내변산 복례정사에서 시작한 소태산의 제법이 법을 짜신 제법이죠. 외변산 하섬에서 결집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를 내변산, 외변산까지를 다 해서 제법성지라 하고 우리가 복례 제법산이라 할 때는 주로 내변산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금 진짜 오랫동안 했던 변산 내용을 쫙 스케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하섬을 가셔도 여기 내용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복례정사를 가시면 이런 데도 비를 이렇게 다 보고 글도 좀 읽어보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변산 성지를 순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어디를 피시냐? 33쪽을 펴보세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산 제법성지를 선언 삼아 순례하기 또는 교당 삼아 순례하기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거꾸로 써놨어요. 그러면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읽으세요. 이것도 제 5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변산 제법성지는 교회의 강령을 발표하신 거룩한 성지입니다. 이 제법성지 곳곳을 순례하면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강령을 몸과 마음에 체득하도록 하옵소서. 변산 제법성지는 성리의 품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곳을 성리 공부방 삼아서 마음 당체를 직관하여 일체의 사념이 다 떨어진 어느 도단의 입점처에 성리 풍광에 들도록 하신 곳입니다. 정산종사는 밤이면 정산도를 따라 복례 정사에 내려가시어 소태산 스님께 공부길에 감정을 받는
교당 내왕의 실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순례하는 지금 바로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마음바탕을 직관하여 성품을 드러내는 공공기의 순례가 되도록 하옵소서. 제가 변산 제법성지를 순례하는 저의 감각감상이에요. 이게 이제 순례를 가시면 이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정리해 본 것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그가 뭐니 해도 교리의 강령을 발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생일터예요. 법생일터. 맞죠? 법생일이 맞죠. 우리 그 성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생일, 경신년, 경신 법생일 나오죠. 그러니까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법이 탄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면 그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사은사요가 뭔지 삼학팔조 뭔지 관심 없으면 거긴 무관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시면 거기서 이 법을 짜시기 위해서 확정해서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대종사님께서 애를 쓰신 거죠. 보다 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사은이 뭐고 삼학이 뭐고 사요가 뭐고 팔조가 뭐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산 제법성지는 성리의 품이에요. 정말 성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성리 공부방으로 삼아야 됩니다. 변산 이곳을 가시면 내가 나무를 봐도 뭐 하나를 봐도 그 나무가 드러나고 그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어떨 때는 물 소리가 흘러가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서 이 마음자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리 공부방으로 삼는 순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곳의 정산로가 우리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산로가 뭐예요? 정산종사가 소태산 스승님께 이 공부길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정말 사은사요 삼학팔조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론상 진리에 타당한,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노력하고 있나, 한번 가서 교당 내왕시의 실질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곳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산 제법성지가 교당이에요. 또 우리가 정기훈련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 성기에는 전문 공부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 공부하는 선원이기도 하다. 매 예외날이기도 하고 전문 공부하는 선원이기도 하다. 그런 곳으로 삼아서 변산을 삼아야 된다. 우리가 성지가 다 그렇죠. 우리가 성지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순례하는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서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만나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일원상 자리가 드러난 자리가 대종사님 모시는 자리고요. 특히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우리가 더 어떻게 할까? 거기에 서원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바로 순례하는 그 발걸음에서 마음 바탕을 직관해요. 이게 바로 관심 입정인데, 그래서 성품을 드러내서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길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 순례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게 기본 강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저의 감각감성도 되지만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강령적으로 제가 28쪽 펴보세요. 변상성지 12순례길이라고 이걸 한번 임의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떤 건 약간 좀 수정도 좀 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실상동 입상길. 그래서 이 제목을 제법로라고 지어본 거예요. 법을 제정하려고 들어오신 길이다. 그래서 제법로라고 한 겁니다. 원래 변산 초입길이 있죠. 초입. 처음에 들어오신 길이 있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들어왔나, 변산을. 월명암 가시는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추된다고 했죠. 곰소에서 원암마을을 거쳐서, 그러니까 내소사 들어가기 전에 원암마을을 거쳐서 제백입국에 직소폭포, 분옥담 계곡, 복내곡, 변산구공내 성립청수형 했던 그 법문이 있는 그 근처입니다. 거기서 월명암 행을 갔는데 이게 변산 초입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내려오셔서 실상동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실상초당.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변산으로 쭉 걸어오는 길이 있어요. 걸어가요. 그래서 복내정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 얘기를 안 해. 대종사님 그 길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습니까? 우리 정산종사라고 해서 주산종사로 해서 그 선지님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어요. 그 길을. 한 번은 생각해야 돼. 이 길을 대종사님도 가신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래서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그 길로 입사는 안 하셨지만 저쪽 월명암에서 복내정사로 오는 길도 거기도 실상동 길이에요. 실상동이니까 그 아래가 다 실상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셔서 제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법로라고 1번을 삼여봤고, 두 번째는 석두암 하산길이에요. 석두암에서 이제 서중환님께서 대처로 갑시다. 회상 공개합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법을 이제 펼치려고. 그래서 법을 열었다. 그래서 개법로라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이 길을 아셔야 된다고요. 대원사님이 들어오시는 길, 하산에서 내려가려는 길.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거북바위 있는 쪽 길로. 여기 보면 몇 쪽이냐? 34쪽 보세요. 여기 보면 옆에 길 쭉 만들어졌죠? 다 일로 다니거든요? 이건 후대에 성기장엄에서 만든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에 있던 길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갔다고 성지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상. 그래서 그 거북바위 있는 쪽 길을 반드시 가세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상동 동요에 성문을 열고 심리에 들어가면 새 시대의 계법주가 피난도 하고 계법도 한다. 그래서 계법 나왔죠. 법을 연다 이거예요. 라는 노래가 있듯이 성문동에서 심리되는 석두암에서 소태산 대종사 만생령을 제도할 교법을 짜시고 석두암 거북바위길을 따라 하산하시어 이론해상을 여시다. 말이 맞죠. 이게 가릅니다. 이게 실상동 입산의 길, 그 제법로는 이렇게 되죠. 소태산 대종사 실상동 길이죠. 그러니까 월명암에서 이제 한 두어 달 계시다가 그 길을 내려와셔서 실상동을 거쳐서 실상산을 거쳐서 지금 복내정사로 오시는 겁니다. 예, 하여간 복내정사 들어가는 이게 실상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실상초당에서 성리에 바탕하여,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해서 사은사유 사막팔조의 교리강령을 거기서 나오셨죠. 그리고 여기가 법생일터입니다. 법생일지예요. 거가 법생일지. 자,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지어봤어요. 복내정사에서 실상사 가는 실지불공의 길. 그래서 이게 실지불공로다 이름을 한번 줘봤는데, 그 복내정사가 있으면 그 앞에서 실상사로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서 노부부하고 실지불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부처가 누구냐? 그 얘기 나오죠? 네. 거기에요. 거기를 실지불공이라고 우리는 이름 지어서 나중에 거기를 조금이라도 길을 만들어가지고 한 1m라도 걸어가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꽃으로 좀 이렇게 쫙 심어놓기도 좀 하고 해서. 그래서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 복례정사, 실상초당 앞을 지나 실상사에 불공드리러 가는 노부부에게 실지불공의 요령과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실상사에서 두 노승이 참선의 마음을 내지 못하고 상자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시고 이는 저 앞산 인장과에 의해서 무조건 금을 채굴하라는 강권과 같다 하며 실지 지도 묘방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실지불공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두 이야기가 다. 그래서 여기를 실지불공의 길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보고요. 네 번째로 월명아 모르는 선문답의 길. 이걸 제가 월명로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월명 올라가니까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께서 월명아 오르는 계곡길에서 여가 어디냐면 제가 여기 계속 이름으로 복례곡 했던 그 근처예요. 이제 가보실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돌은 흐르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에 돌이 흐르지 않으니 강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더니 더 나아가 돌이 또한 흐르니 강도 또한 따라서 흐릅니다. 라는 문답 속에 품은 뜻, 정륜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가 큰 뜻을 이런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당신이 불법도 당신이 이렇게 피는 법에 따라서 불법도 흘러갈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꿈은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판도를 바꿔보려고 하시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소태산 대종사님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뭐 유학자 같이 생긴 사람이 좀 불법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좀 쉬고 있는가 보다. 뭐 그런데 당신 이름 어마어마하십니다. 어마어마. 세상을 그냥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승향한 내왕로. 이걸 정산로라고 해봤어요. 정산종사께서 정산 송규, 그러니까 월명하면서 복례정사로 내왕하는 이 길을 오르내리시며 스승 석두거사와 문답하는 교당 내왕의 공부길을 보이시는 곳이다. 그렇죠. 이게 정산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는 길이고요. 길이 많죠? 계속 길이 있죠? 이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분해를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청려남 오르는 일행산매의 길. 자, 내소사에 들어가면 이제 청려만 오르는 길이 있어요. 이게 세봉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를 청년암로 이렇게 지어봤어요.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가 이추풍과 내소사에서 청년암을 지나 복례정사로 넘어오는 험준한 산길에서 일행산매의 모습을 펼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일행산매라고 말할 때 일행산매는요, 쉽게 말하면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낮춘 겁니다. 자,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발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자리가 일행산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말입니다. 일행산매라서 또 막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걸어서 지금 등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등반하고 있는 그 행위가 바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함을 놔두고 있는, 이런 쌍을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행산매예요. 일행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런 쌍 그러면 그게 둘이 아니에요. 분별,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게 오롯해요. 그래서 그 한 자리라고 해요. 일. 그리고 원. 그 자리가 뚜렷해요. 그 자리가 분명해요. 그러한 자리다. 그러한 모습이다. 자리라는 말이 가장 타당한데, 그래서 그 자리가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잖아요. 일, 원, 쌍. 이렇게. 맞죠? 이런 쌍으로 등반을 하는 모습이 일행산매예요. 이런 쌍으로 바느질을 하면은 그게 그 일에 일심한 것이고, 이런 쌍으로
약다리면 그 일길에 이심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챙기면서 약도 다리고 바느질도 하고 있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그렇죠? 사령구도 순서를 잘 알아서 벗어나지 않게 순서도 잘 챙겨서 그 일길에 오롯하게 거기에 타당하게 행동하는 게 다 일행삼매. 거기는 전부 다 일원상에 드러나는, 일원상을 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일행삼이 맞는 거죠. 자, 7번째, 변상구곡의 성리의 길. 이걸 복례구곡로라고 해봤는데, 석두거사 소태산 제승상께서 복례구곡을 거니시며 거기를 그냥 다녀오셨죠. 그리고 감상을 말하기를 변상구곡로 성립청수성 무무영무무 비비역 비비의 성리의 풍광을 탁 읊으셨어요. 우리도 한번 경험해봐야죠.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 다음에 줄포장 가는 시봉의 길. 이걸 제가 이제 줄포로라고 했는데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줄포 내왕로. 그래서 내왕자를 더 넣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줄포 내왕로. 강고한 복례정사 시절 스승 석두거사를 모신 제자들이 험상구곡의 바디제 또는 굴바위 산길을 넘어 줄포장에서 생필품을 구하여 신성으로 시봉을 다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지계로 갈 때는 굴바위 쪽, 그러니까 지금 칠보대기를 넘어서 산 속으로 산길로서 쭉 가면 좀 더 빨랐나 봐요. 제가 말했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산길이 엄청 힘들다고요. 옛날 분들이 안 힘든 겁니다. 지금 가면 절대로 그냥 쉽게 가는 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짐이 이렇게 쌀 같은 거 무거운 거 실으면 지게가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디제를 통해서 마을이 있는 길로 이렇게 되는데, 마을길 중에서 거성리를 지나요. 자, 처음에 봅시다. 줄포에서 오면은 종곡을 지나요. 그 다음에 만화마을 지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몇 쪽이죠? 25쪽. 제가 말하면 쭉쭉 들으세요. 만화마을 지나서 우동 저수지가 나오는데 대종사님 당대에는 아마 우동 저수지가 없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수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 계곡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빠른 길로 지나갔겠죠. 옛날에는 걷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갑니다. 걷기 빠른 길. 그래서 바디제라는 그걸 제니까 높은 거죠. 여기 아까 청년암 올라갔듯이 그 제를 넘어가야 돼요. 제를 넘어가면 바로 거성리가 나와요. 바로는 아니네. 좀 지나면 마을이 나오면 거성리. 왜 거석이에요? 거기 산에 어딘가에 거석이 있어. 자, 가면 제가 거석을 찾아보세요. 그럴 거예요. 거석이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산에 보면 거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성리. 그 다음에 노정미가 나와요. 그 마을 좀 지나고. 왜 노정미겠어요? 이건 제가 추정하는 건데, 그 일대에서 농사 지을 곳이 그곳이에요. 그 산 속에서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쌀을 바깥에다가 이게 싸요. 나락 같은 거 풀 뜯고 나면 싸죠. 이게 노적이 있는 곳이에요. 노적이 있다는 건 그 동네 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게 노정미나 그 다음에 이제 사자동. 그 노적이 있는 마을로 이렇게 그 거석에서 노정리 마을로 흘러가는 그에서 쭉 가는 것이 백천이에요. 백천. 가다가 중계라는 거에 나와요. 중계. 그 백천하고 지금 실상천, 지금은 그걸 직소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중계로 나오면 중계로 해서 성문으로 해서 지금 해창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물이 나가요. 근데 지금은 부안댐으로 막혀 있어요. 지금 물들이 이제 민물이 이렇게 담겨 있죠. 이제 호수같이. 그래서 중계를 지나서 사자동을 지나서 실상동으로 들어가는 이 코스예요. 자, 이 길들을 다니면서 그러면 이 길을 우리 선진님들이 여기 김남천, 오창건 이런 분들이 지게 지고 다니고 다른 분들도 이 길로 대종사님을 뵈러 그렇게 오고 맛있는 거 생기면 그걸 품에 안고 와갖고 대종사님께 올리고 그랬던 길이라고 그냥 차 타고 휙 가버리면 안 돼요. 나는 관심 없다. 무조건 복례정사 안으로만 가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길이 다 누구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9. 인연을 찾아 떠나신 망고 신의의 길. 정산용사 그 탑에 망고 신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붙인 겁니다. 여기서 이게 만덕로라고 했는데, 만덕산 가는 길이 더 정확하죠. 만덕로라면 만덕산 가는 길. 이게 송규, 정산용사를 전주를 들르지 말고 가보라. 는 스승 석두가서 말씀에 전주를 바라보지도 않는 신의를 보이시면서 이 길을 내양하시며 이런 해상의 인연꽃을 피웠던 최도화를 인도했던 것이다. 최도화를 인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도 최도화 같은 분을 제가 제 인생에 한 번만 제가 인연이 되면 막 교단에 큰 복이 되겠죠. 어찌 최도화 같은 분을 제가 못 만나네? 만날 수 있을까? 평생?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거 보면 꼭 뒤에 또 짜고 친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마치 계획을 가지고 한 것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보면 이거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 대충 또 아까 그 길하고 좀 겹치는데 종곡에서 나가다 보면 영전 나와요. 영전 아시죠? 아마 줄포를 거쳤는지 안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영전을 가서 이제 그쪽에서 태인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도 돼요. 그 길을.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쭉 가보면은 실리까지 거의 직진 그냥 길 따라 쭉 가게 돼요. 실리까지. 그런 것도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변산 법성간 백길. 그러니까 변산 법성에서 변산, 변산에서 법성 이 가는 백길인데 이 길을 저는 성리해로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싶어요. 이게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는 변산 법성간 이 바닷길을 가시면 윤선으로 다니시며 바닷물을 낱낱이 데워보시고 고기수도 낱낱이 헤아려보는 성리의 마음 공부를 놔두신 거죠. 이런 감각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폭풍에도 태연부동한 위덕으로 배한 사람들의 마음을 철력에 따라 진정시켰던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길도 좀 알아보시고요. 11번째 법인기도 회양의 길, 쌍성봉 기독길이라고 했는데 회양길이라서 해도 됩니다. 기독길, 회양길. 월명암에서 쌍성봉으로 오르는 이 길을 따라 법인기도 단장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중앙 송규와 또 누구요? 오창건님이 정사님상 오시기 전에 중앙을 대리했어요. 이게 중앙의 대표죠, 이분들. 오창건과 함께 법인기도로 뭉친 기운을 돌려 만생령을 제도하는 제법으로 회양을 시켰다. 제가 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돼요. 이게 우리도 뭐 할 때 이쪽에서 뭘 잘했으면 그 기운을 저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초심 서원의 길, 용두샘 주산로라고 접었는데 이걸 이제 주산로라도 하고 초심로라고 해도 용두로도 하지만 그냥 주산로가 이름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가한 소년 송도성이 스승이신 석두거사를 복례정사 석도함에서 시봉하면서 선인봉자락이 용두샘으로 차 탄기 등을 시치러 다니던 초심의 길로서 이 길에서 서원을 다지셨다. 서원을 다졌죠.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가보는 게 좋고 우리 간사님들은 반드시 여기서 좀 퍼포먼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닭이 끊어지면 놓고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더 많이 했지만 12가지 이 순례길을 변산 순례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앞쪽에 이게 12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뭔 사진 뭔 모습 같아요 이게? 이 앞에 책 펴보세요 여기 이게 무슨 모습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이죠. 일원상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례할 때 이렇게 일원상이 웃으면서
기도하고 간다. 이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변산 순례를 제가 이제 12개로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히 이제 길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좀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했지만 변산 제법성지를 선원 삼아 교당 삼아서 순례하고 이 그림같이 일원상이 웃는 마음으로 합장하는 마음으로 순례하고 이 12순례길을 따라서 길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1차적으로 변산 제법성지 제가 이 책을 쓴 소태산 대종사 마음 따라에서 일부격인 소태산 대종사의 행적은 제자들과 함께 이루었던 행적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는 메이드 인 변산, 변산과 변산 기연 인연이 있는 법문들을 한 30편 돼요. 30편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